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제롱입니다. 오늘 영상은 과거의 리뷰를 하나의 테마로 묶은 모음집입니다. 과거 리뷰와 내용은 바뀐 것이 없으니 참고하고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이잖아요 1.0과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이잖아요 1.0과의 비교를 피해갈 수가 없겠죠. 자, 1.0을 갖고 와봤습니다. 프리덤 네, 인사를 했고요. 네, 프리덤 1.0과 2.0 일단은 전체적으로 몰드나 디테일의 차이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 같은 경우는 몰드도 많아서 먹선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훨씬 더 날씬해졌네요. 그죠? 날씬해지고 얼굴도 좀 작아지고 어깨는 좀 더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빠밤, 얘가 2.0이고요 2.0의 상체, 그리고 1.0의 상체. 얼굴부터가 비교 불가네요. 와, 장난 아니다. 1.0을 뭔가 굉장히 좀 붕 떠 약간 뚱한 이런 표정이라면은 얘는 진짜 2.0 카리스마 있다. 특히 다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몰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기가 아주 2.0 아주 좋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진짜 2.0 맞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2.0이네요. 스커트부터 시작해서 와, 장난 아닙니다. 분할도 되게 잘 세세하게 잘 되어있네요. 2.0. 자,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머리 같은 경우는 일단 블레이드 안테나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쫙쫙 쭉쭉 뻗은 블레이드 안테나. 그리고 발칸까지 분할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눈은 실이고요. 네, 당연히 실이고요. 전체적으로 마킹도 조금씩 무장마다 마킹이 조금씩 붙거든요. 그럼 마킹까지 조금 세세하게 붙는 모습 볼 수 있고, 상체 같은 경우는 역시 분할과 날카로움이 한껏 살아있는 샤프한 조형입니다. 특히나 허리가 많이 얇아져서 아주 볼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은 또 긴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잘 해놨고요. 콕피트 해치 오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주는 식으로 가능한데 안쪽에 보면은 키라가 탑승을 하고 있죠. 네, 당연히 100분의 1 피규어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군복을 입고 있는 키라를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덮어주고요. 가슴에 있었던 원래 발칸이었던 무장인데 아무것도 아니게 된 이 하얀 색깔 점도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진짜 작은 파츠이기 때문에 조립할 땐 주의하시기 바래요. 팔 같은 경우도 마킹이 라인이 조금 붙고요. 그리고 어깨에 몰드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없었던 이런 날개 같은 부분까지 생기고, 팔은 여전히 날씬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팔 비교를 해보면은 잠깐 다시 1.0이랑 비교해보면은 팔이 되게 밋밋하거든요. 엄청 밋밋했는데 얘는 몰드도 생기고 그리고 분할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볼만합니다. 팔꿈치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많죠? 볼만합니다.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동식 고정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지손가락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고정손을 변경하는 건데, 이렇게 뭐 그냥 빔사배를 쥘 손, 라이플손, 편손까지 다양하게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손을 끼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체 같은 경우는 역시 스커트 부분 라인이 붙고요. 그리고 볼관절로 변경이 되고 이제 위치 변경이 가능하면서 스커트가 훨씬 더 많이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부도 분할이 되어 있네요. 멋있고요. 그리고 시피어스 레이4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킹이 조금 붙죠. 훨씬 더 샤프해진 조형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첩, 접어지는 부분도 훨씬 더 강화돼서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몰드가 역시 많아졌네요. 특히나 저 허벅지 부분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 몰드가 굉장히 세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멋있고요. 종아리, 원래 이거 없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종아리에 이거 없었는데, 이거 회색? 그쵸? 이런 것까지 생겼어요. 오, 멋있습니다. 거기에 종아리 내부에 스러스터까지 탑재가 되어 있네요. 디테일이 한껏 물이 올라 있네요. 멋있습니다. 발에도 역시 몰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멋있죠? 몰드가 정말 너무 많다. 그리고 날개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전개죠. 날개 전개 기믹. 일단 기본적인 전개 기믹은 뭐 구판 MG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몰드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추가 기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날개에 펼치는 건 역시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날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마킹이 붙어요. 여기 라이트 오른쪽 1번, 2번, 3번, 4번, 5번. 당연히 반대쪽에는 이제 레프트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마킹 데칼까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 한 장당 이렇게 서브 날개도 따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깊은 날개도 역시 크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부 프레임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하고 펼쳐주는 내부 프레임이 노출되는데 여기 양쪽 다 전개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한 전시가 가능하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날개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보고 있다 뭐 발라이나 수속빈포 무장 볼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볼 거는 백팩에 있는 발라에나 플라즈마 수속빈포 먼저 보도록 하죠. 약간 형태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훨씬 더 두꺼워지고 몰드가 많아지고 이상한 날개까지 생겼습니다. 해서 앞으로 쭉 뻗으면은 이게 바로 풀버스트 모드가 되는데 당연히 여기 움직일 수가 있어서 하이매트 모드까지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서 날개 한쪽을 쭉 펼쳐보도록 하죠. 하이매트 모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하이매트 모드. 날개 한쪽을 전체적으로 다 펼치면서도 네, 이렇게 수속빈포, 발라이나 수속빈포를 앞으로 펼쳐줄 수 있는 형태가 하이매트 풀버스트 모드죠. 근데 하나 특징적인 게 역시 많이들 보셨겠지만 많이 홍보도 많이 했지만 이 발라이나 수속빈포 자체는 전개가 가능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날개까지 이렇게 쫙쫙 펼쳐지는, 어이구 빠졌다. 이게 내부에 뭔가 슬라이드가 타이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안 주면은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되게 은근 불편한 감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립할 때도 좀 불편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한데 솔직히 말해서 애매하기도 합니다. 좀 낯서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세요. 많이 낯설어요. 원래 수속빈폰 이렇게 화려하진 않았는데 이게 전개까지 넣어주니까 되게 낯섭니다. 그래도 멋있기는 해요. 멋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부 안쪽에 있는 이 몰드들 있죠? 이 부분은 원래 매뉴얼상 회색인데 여기는 분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짜잔. 자, 발라이나 봤고요. 그 다음이 어디 보자. 루프스 빔라이플. 야, 이건 어레인지가 엄청 됐죠? 이게 제가 구판을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게 2.0, 이게 1.9판. 큰 차이가 보이죠? 일단은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큰 차이가 보이는데 여기는 서브 그립은 이렇게 내려서 가동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원래는 길쭉한 느낌이었는데 좀 얄쌍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당히 멋있고, 그리고 손잡이도 뒤로 움직여서 손에 쥐기 좀 더 편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와, 당연히 허리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꼽아주면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빔사벨에 걸려가지고 솔직히 좀 불안해요. 오랫동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크시피어스 레일포 든 김에 보도록 하죠. 크시피어스 레일포 사이드 스커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회색깔 무장인데 이 녀석은 이렇게 쫙 펼쳐서 경첩이 되게 두꺼워졌어요. 쫙 펼쳐서 전개가 가능합니다. 완벽히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몰드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많이 생겼어요. 특히 이 포구도 만만치가 않고 이 뒤에 스러스터 부분 여기도 몰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손잡이도 당연히 존재하죠. 손잡이도 펼쳐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마킹도 붙네요. 데칼도 붙고 다양하게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시피어스 레이포 같은 경우는 1.0에는 있었는데 2.0 되면서 사라진 게 있어요. 원래 1.0에는 이렇게 얘 자체를 이 스커트 자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좀 더 벌리는, 얘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도 화려하니까 된 것 같아요. 상관없지 않나? 자, 빔사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크시피어스 레이포 위쪽에다가 수납을 하고 빔 파츠가 들어있어서 이 빔 파츠를 이용을 해서 꼽아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뒤쪽을 연결을 해서 렌스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빔사벨 두 개를 다 끼워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기다란 무장이 완성이 되죠. 화려하죠? 자, 그리고 라케르타 빔사벨까지 받고 라미네이트 안티 빔 실드, 이것도 많이 어레인지가 됐어요. 좀 크게 어레인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몰드가 많아졌고 일단 시작은 몰드가 많아졌고 형태가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구판과 비교해보면 구판 같은 경우는 일자 반듯한 형태의 굴곡이 없고요. 네, 그냥 보아도 비교가 막 되죠. 내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몰드가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구판도 상당히 멋있는데 이거는. 근데 2.0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장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디 보자. 좀 더 볼만한 게 있을까요? 아, 맞다. 네, 발칸을 안 봤군요. 헤드 발칸. 분할이 되어 있는 헤드 발칸. 야, 이거 좀 놀랐습니다. 이거 구판에 없거든요. 구판에 헤드 발칸 이거 분할 안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되어 있는 거야. 진짜 놀랐어요. 아, 구판에서 진짜 신경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가동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어떨까요? 어깨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어깨가 앞으로 쑥 덕특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이 슬라이드 와 만만치가 않아요. 대단합니다. 조립할 때부터 어깨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으나 이럴 줄이야. 팔꿈치는 완벽하게 굽혀지는데 이것도 모자라서요. 이 팔꿈치가 팔목이 이중분할되어 있어요. 여기 따로 두 군데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크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어깨 들어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허리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회전은 약간 아쉽습니다. 회전은 하지만 좌우 가동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요. 특히 허리, 가슴 위, 배, 허리까지 해서 3중으로 움직여줍니다. 이게 와,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가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멋있었고요. 그리고 고관절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고관절 우와 엄청 찢어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관절 축 이동 기믹이 있는데요. 요거를 잘 보면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게 정상인데 고관절 축 자체가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뽑혀져 내려오듯이 그냥 그대로 쑥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걸로 좀 살려주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헐거워요. 사실 그렇게 완전 튼튼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관절을 조립을 해서 이제 끼우잖아요. 이렇게 끼우잖아요. 끼울 때 이게 축이 틀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위험했거든요, 처음에. 예, 그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축 이거 고관절이 부러지면 진짜 답이 없어요. 자, 들어 올리는 것도 역시 고관절 기믹을 이용을 하면은 완전 크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뒤로 다리를 뻗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구조가 좋죠. 그리고 무릎, 허벅지가 슬라이드 하면서 이중관절입니다. 쫙 상당히 크게 굽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사실 발목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걸려, 얘가 발바닥에 걸려. 그래서 접지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가동 자체에 특이한 게 있는 게 지금 발바닥 잘 보세요. 이게 아이고, 네, 약간 슬라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크게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기믹이 발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팔꿈치에도 있어요. 팔꿈치를 잘 보시면 여기서 슬라이드를 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크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발바닥과 팔꿈치에만 이 슬라이드 기믹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구입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임 조립할 때부터 되게 신기했어요. 자, 이렇게 가동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임을 좀 볼까 합니다. 예, 특징 기믹으로서 좀 보긴 보는데 이 상태가 네, 매뉴얼에서 보여주는 공식 프레임 사진입니다. 팔에는 프레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내부에는 그냥 기믹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즐비하고 팔은 전혀 프레임이 없고 날개는 그나마 이 큰 부분에 프레임이 좀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몰드가 좀 적죠? 그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허리나 아니면 허벅지 이런 부분에 많은 디테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멋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허벅지 부분에도 이렇게 실린더 같은 디테일이 있고 무릎 접히는 부분도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디테일은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볼만은 하죠. 참고로 이 종아리 부분에는요 좀 신기했던 게 이중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빠질라나? 으쌰. 네, 이런 식으로 이중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부에도 몰드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보다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요렇게 스커트 뒤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장 내부에 몰드가 들어가 있는 게 꽤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흡족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MG 프리덤 건담 2.0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레인지 되면서 실루엣이 많이 날카로워지고 날씬해졌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만큼 일단 굉장히 멋져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담블리기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빠시. 자, 그럼 MG 저스티스 건담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 외관을 갖고 있는데, 이전에 발매했었던 이 MG 프리덤 건담과 동일하게 굉장히 크게 리파인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툼이라거나 외형 전반적인 부분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프리덤과 비교를 해봐도 등발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엄청난 이 볼륨감을 자랑을 해줍니다. 둘 다 약간 너무 리파인이 많이 됐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2008년쯤에 발매한 인피니트 저스티스랑 비교를 해봐도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이나 이 프라모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좀 더 심플하지만 화려한 컬러라면은 좀 더 화려한 디테일에 좀 더 진한 컬러링. 이 저스티스 비교가 너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파툼의 등발도 장난 아니게 비교되네요. 두께라든가. 야, 역시 저스티스 때가 확실히 화려하긴 하네요. 아예 MG가 화려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츠 분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는 뭐 클리어 파츠랑 이런 걸 이용해서 다 디테일업이 되어 있지만 실을 이용을 해서 색깔 조합을 이루고 있죠. 발칸이나 이런 부분에 파츠 분할이나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한 디테일업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몸통 부분의 하얀색 파츠 분할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 외에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한 게 눈에 보이죠. 특히나 이 테트론 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뭐 정말 화려합니다. 어깨 부분이나 이런 부분, 스커트라든가 다리 쪽이라든가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은근 많이 들어가요. 다리 하나만 해도 지금 거의 10몇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몸통의 뒷부분만 보더라도 뒤쪽에도 디테일업이 많이 되어 있구나, 리파인도 많이 되어 있구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콕피트 해치 오픈 가능합니다. 프리덤과 동일하게 해치 오픈이 가능한데 내부에는 아스란 자라가 탑승하고 있죠. 그리고 파일럿이 내린 형태, 서 있는 형태의 100분의 1 아스란 자라도 부속이 되어 있죠. 근데 예전처럼 몰드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얇아서 그런가? 굉장히 좀 밋밋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 외에는 어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자잘한 이런 파츠 분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프리덤과 비슷한 듯한 골격이죠. 아무래도 프레임이 동일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좀 더 확장된 장갑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손은 역시 프리덤과 동일하죠. 주먹손, 편손, 무장용 손. 새로 들어간 게 바로 이거 밧셀 빈부메랑용 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에만 있는 라이플 손까지 다양하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 여기 이런데 붙는 테트론 실이 굉장히 많은데 스커트 하나당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라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3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붙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덕트의 파츠의 분할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사이드 스커트 부분의 빔사벨의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고정성이 정말 좋게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뒤쪽에 리어 아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식 데칼이 양옆에 붙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져 있는 형식 번호 확인할 수가 있고, 다리 부분은 좀 육덕지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프리덤 때도 좀 육덕진 느낌이 있었는데 더 육덕진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무릎 부분이나 종아리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도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테트론 실 이용하고요. 그 외에도 약간 내려오면은 좀 더 얇아지면서 날렵해지는 발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 종아리에 들어가는 스러스터나 이런 것도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파툼도 있겠죠. 파툼도 진짜 정말 살벌합니다. 파툼은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이 디테일이나 이런 게 살벌합니다. RG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이런 진짜 많은 양의 실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이런 자잘한 디테일업들이 정말 눈에 띄어요. 특히나 날개 부분도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실이나 데칼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파츠 분할이 정말 완벽하고요. 놀라울 정도로 분할이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야 MG는 MG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특히나 이런 포르테이스 빔 캐논 부분에 이런 파츠의 분할이라든가 그 위로 쭉 뻗고 올라가는 라인들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날개의 끝부분 이런 거 노란색도 다 파츠 분할이고 또 놀라워요. 자, 이번엔 프레임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일단은 역시나 기존의 프리덤과 동일하고요. 뭐랄까 기믹에 신경 쓴 약간 디테일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쓴 듯한 그런 느낌. 허벅지에도 프레임이 있는데 기계적인 몰드보다는 심플한 그냥 형태의 프레임이 존재하고요. 다리 마찬가지 약간 드러날 법한 부분 말고는 이런 좀 기계적인 디테일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다 밋밋하게 그냥 조인트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뭐 외관에 더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 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무장이 빠밤 루프스 빔 라이플입니다. 프리덤의 그것과 동일하고요. 서브 그립이 가동하는 거라든가 디테일 좋은 형태의 외관이라든가 그리고 수납이라든가 다 프리덤과 동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죠. 동일한 무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빔 쉴드 역시나 컬러 바리에이션일 뿐 프리덤과 동일합니다. 몰드의 위치 그리고 디테일 다 동일합니다. 전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라케르타 빔사벨이 있습니다. 빔사벨이 사이드 스커트에 수납이 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듯 커버를 열어주면은 아주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던 빔사벨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빔사벨을 연결해서 완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빔사벨을 연결해서 렌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빔 파츠의 길이가 좀 길어 보이지 않나요? 일반적인 빔사벨 파츠 길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긴 부분이 이게 저스티스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MG에 들어가던 빔사벨 파츠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긴 빔 파츠가 들어가 있어서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바셀 빔 부메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개를 하고 빔 파츠를 끼우면 완성이 됩니다. 빔 파츠의 형태나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좀 놀랍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바셀 빔 부메랑용 손이 따로 있어요. 내부의 조인트가 빔 부메랑에 딱 맞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손에 쥐면은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손이죠. 정말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손의 추가라든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지투스 기관포가 있습니다. 헤드 유닛에 들어가 있는 그냥 쉽게 말해 헤드 발칸이고요. 여기에 총 4개의 포문이 다 재현이 되어 있고요.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요. 그리고 파툼 더블로 짜잔 이제 지원 유닛 중 하나이자 백팩이기도 한 친구인데 여기에 이제 포르테이스 빔 캐논이 추가가 되어 있죠. 좀 소름 돋는 부분이 저스티스와 결합하기 위해서 연장도 되고요. 그리고 빔포 자체 연장도 가능합니다. 정말 화려하게 가동을 하는 포르테이스 빔 캐논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좌우도 움직일 수 있고 상하 가동까지 가능하고 다양한 관절들이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케레프스 선회 포탑 기관포가 있습니다. RG에서도 재현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일단 포탑의 상하 가동이라든가 좌우 회전까지도 선회 포탑이죠. 회전까지도 다 재현이 되어 있어요. 파츠의 분할이 좀 소름 돋은 부분 중 하나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폴루크리스 기관포도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츠의 분할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C를 이용을 해서 디테일업들을 해주고 있죠. 상당히 이제 무장 이름이 써있는 이 실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티스의 가동률 상당히 좋은 편이죠. 프리덤 때도 그랬고 일단 어깨 부분이 프레임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아예 가슴 부분이 앞으로 나가는 기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팔꿈치는 평소에는 잘 움직이죠. 그런데 팔꿈치 연장이 가능해서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긴 팔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연장 기미까지 존재한다는 거. 허리는 당연히 좌우 회전 크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슴 가동이 상하 가동 이중으로 움직여줍니다. 밑에 위에 여기 하나 완전 크게 하나 아우 보기 좋네. 좌우 가동까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에 고관절 기믹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각도가 밑으로 꺾이는 거죠.
프리덤 때도 그랬고 프로비던스 때도 그랬지만 이 부분은 파손율이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부러지고 나면은 눈물 나죠. 그래서 가동할 때는 크게 가동을 해주고요. 다리를 위로 뻗거나 위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뻗을 때도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앞뒤로 가동하는데 분명 나는 앞뒤로 하려고 했는데 고관절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 안 움직이는데 부러지겠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이중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허벅지 슬라이드 된 것까지 아주 보기 좋군요. 역시 연동기믹 최고입니다. 그리고 발목 접지력엔 문제 없겠지만 발목 장갑 자체가 이게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발목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가동을 하기도 하네요. 네. 발을 굽히거나 뻗거나 할 때도 크게 가동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자체가 뽑혀 나오면서 아주 그게 크게 접혀주기 때문에 상당히 접지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은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회전시켜줄 수 있습니다. 편하게 포즈 잡거나 시선 처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 기믹으로는 이 파툰 더블로의 기믹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기믹이죠. 일단 제가 자잘하지만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이런 날개 부분의 가동이라든가 날개를 펼치는 데 있어서도 거리낌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펴져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등에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등에 장착한 것까진 좋은데 위로 세울 순 없나 하시면은 이 밑에 조인트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고정을 풀고 이거를 쭉 당겨서 앞으로 고정하고 빔캐논을 앞으로 당겨주면 짠! 이렇게 위로 펼쳐진 파툼도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파툼을 탑승도 할 수 있겠죠. 이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인트를 또 파툼으로 완전히 깔끔하게 이렇게 접어주면 파툼을 향해서 깔끔하게 접어주면은 아까 돌출된 거 없이 아주 깔끔하죠. 그래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야, 좌우로 벌어지는 기믹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뒤에 이제 버니어 부분 플랩이 가동을 하면서 연동 기믹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플랩을 오픈을 하면 이렇게 버니어가 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개를 열면 이제 발바닥도 여기다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데 저스티스 건담의 발바닥에 보면은 이상한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펼쳐줍니다. 펼쳐진 발바닥을 고정을 해주면은 그냥 들고 있어도 파툼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고정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베이스 위에 올려야겠죠. 짠! 이렇게 액션 베이스, 범용 액션 베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특전으로 들어가 있는 그 친구 중 하나죠. 여기에 파툼의 바닥에 전용 액션 베이스 조인트를 고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뒤쪽에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스티스의 등에 전용 조인트를 꽂아서 전시를 해도 됩니다. 액션 베이스를 꽂을 수 있는 곳만 하나, 둘,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멋있게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MG 저스티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 외관에 좀 많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보기도 좋고요. 진짜 뭐랄까 프리덤과 프로비던스랑 이렇게 다 같이 세워놓으면은 야, 드디어 시드가 3인방이 MG가 다 나왔구나 하면서 감격에 좀 젖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롱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바바시. 자, 그럼 프로비던스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출색이 굉장히 좀 진한 진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노란색도 그렇고, 그리고 파란색이나 전체적인 회색의 느낌도 굉장히 진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그래서 무게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좀 무거운 편이에요. 볼륨감이 커서 아무래도 덩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넓어 보이고 공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프라모델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프로비던스를 만들면은 남는 파츠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큰 런너가 3장분의 그 정크 파츠가 되게 많거든요. 이건 다 이제 MG 프리덤 건담 2.0 버전의 정크 파츠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버리기 귀찮다면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분실이나 아니면은 파손이 일어났을 때 그 프리덤의 파츠를 대체해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생겼습니다. 네, 샤프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입체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조립하실 때 직접 조립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볼이나 이런 이마 같은 거 조립할 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게 입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안쪽에 덕트나 이런 것도 분할이 다 돼 있어요. 자, 장난입니다. 그리고 독창적이었던 거는 여기 피쿠스 이 근접 방어 기관포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거. 여기 다 테트론 실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뒤통수에도 이제 데카리랜다. 테트론 실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뒤통수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좀 많이 디테일을 살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슬릿, 페이스 수염 같은 거 이거는 뚫려 있습니다. 몰드가 아니라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멍이 나 있고요. 몸통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것도 입체감이 장난 아니죠. 심지어 이 동력선 부분은 다 연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파손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에 있는 이 근접방어 기관포도 파츠 분할이나 이런 게 완벽한 편이고요. 살짝씩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파손이나 이런 거 없이 역시. 그리고 덕트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콕피트가 존재합니다. 짜란. 근데 안쪽에 분명히 이 크루제가 탑승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앉은 피규어가 없습니다. 파일럿이 앉은 상태가 없고요. 그냥 내부에 몰드로만 재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심해요. 대신에 당연히 서 있는 피규어는 있겠죠. 네, 라우르 크루제에 서 있는 피규어 굉장히 좀 역시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보자마자 라우르 크루제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몰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깨 부분은 굉장히 진짜 내부도 그렇고요. 화려합니다. 상당히 파츠 분할도 좋고요. 팔꿈치나 아니면은 팔뚝 부분의 몰드들도 상당한 편입니다. 손목이나 이런 데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놓은 느낌이네요. 참고로 손은 엄지손가락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파츠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먹, 편손, 그리고 오른손에 라이플 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벨 손 있죠? 이 무장손 요거는 정크예요.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스커트, 여기에 이제 드라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전면부에 테트론 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마킹 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드라곤의 느낌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스커트처럼 달려 있는데 상당히 화려합니다. 뒤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내부의 몰드나 생긴 것도 상당히 화려하고요. 쫙 이렇게 치마처럼 뻗어나온 드라군이 상당히 디테일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다리로 내려가도 상당히 화려한 몰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허벅지도 뒤쪽이 상당히 화려해요. 정말 이 몰드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아니면 특히나 정강이 종아리 부분들, 여기에 구멍들이 나 있는데 내부 프레임 부분을 드러내게 해서 이제 파츠 분할을 해서 색조합을 이룬 게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냥 이 종아리 부분이 정말 인상적인데 동력선이 내려와서 위쪽에 이제 아래쪽에 스러스터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요. 발 부분은 좀 심플한 편, 단순하게 생겼어요. 몰드는 기본적이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백팩이 정말 화려한데 화려한데 자세히 보면 장난 아니죠. 여기에 건식 데칼 붙여가지고 이 드라곤 시스템의 약자를 그대로 다 써놨어요. 자세히 보면 보일 정도로 써놨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몰드나 이런 게 정말 화려한 편이고요. 장난 아니죠. 메인 스러스터 부분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 파츠 분할도 정말 화려하지만 이거를 열면 내부에 추가 스러스터가 드러나는 형태의 기믹이 있습니다. 이게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도록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놨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놀랬습니다. 그 외에도 드라곤이 붙어있는 형태라던가 드라곤 자체의 형태라던가 상당히 화려한 편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드라곤마다 번호가 붙어있는데 이 결합되는 부분에도 1번이란 번호가 있고 드라곤 자체에도 1번이라는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이쪽은 3번이죠. 3. 그리고 이쪽에도 3번. 자그맣게 다 붙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한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 드라군의 내부도 상당히 화려하죠. 동력선의 디테일이라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몰드 자체가 너무 화려하게 돼 있어서 진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근데 이 백팩을 뺀 등도 정말 화려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몰드는 정말 화려하다. 일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실과 데칼을 붙이고 나면은 조금 남습니다. 예, 건식 데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붙어요. 건식은 여기 뭐 드라곤 시스템 이런 무늬가 남는데 테트론 실은 정말 많이 남아요. 이런 디테일업용 실들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임의대로 다 직접 작업을 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부분에 붙여주시거나 뭐 다른 키트에도 붙여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자프트나 이런 것도 마킹도 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프레임은 매뉴얼 있는 그대로만 이제 탈거를 한 상태고요. 솔직히 몸통이나 이런데 그렇게 볼만한 프레임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팔 부분은 윗부분은 기믹을 위한 부분이고 아랫부분도 솔직히 기믹을 위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이제 몸통 안쪽에는 원래 이게 가동하는 프레임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빼다가 부러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자제를 했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많이 더 씌워졌습니다. 이전에 프레임은 이 앞부분 있죠, 이렇게 무릎 라인, 여기가 이제 프리덤 건담의 프레임이었고 그 위에 더 씌워진 형태입니다. 좌우로 더 씌워졌고 아랫부분도 많이 더 씌워졌고요. 뒷부분이나 이런 데 봐도 프레임은 많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직접 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디키움 빔 라이플. 짜란! 유디키움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역시 몰드가 화려합니다. 메인 그립이나 서브 그립 같은 것도 다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뽑기 운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헐겁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 총구 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프리덤 건담의 그겁니다. 이 안쪽에는 이 프리덤 건담의 라이플 프레임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다 덧 씌운 형태의 그런 조립이 됩니다. 단순하죠. 그래도 뭐 센서의 분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이런 데다가 무장의 이름이라거나 무늬 같은 걸 직접 넣어놨습니다. 상당히 이쁘네요. 그리고 있는 게 복합병장 방패 시스템. 네, 이름 좀 복잡하죠. 복합병장 방패 시스템. 쉴드 겸 라이플 겸 사벨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좀 이제 팔에 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직접 보도록 하죠. 내부적인 몰드라거나 외부의 몰드는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마찬가지 건식 데칼을 이용을 해서 라인이라거나 무장의 이름을 적어놓은 게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총구 부분이 있고요. 이 좌우에 라이플의 총구 부분, 그리고 빔사벨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짜잔. 직접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데 무늬나 이 빔이 뿜어져 나온 형태라거나 이런 거를 너무 역동적으로 재현해 놓은 파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직접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 한 약 30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거의 3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따 소체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볼륨감 하나는 끝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손에다가 팔에다가 장착하는 형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커버를 오픈하고요. 커버를 오픈하고 좌우로 좀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부분을 이 팔꿈치에다 고정을 하고 팔꿈치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두 개를 덮고 커버로 완전히 덮으면서 고정을 하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고정성도 좋고 볼륨감도 좋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드라곤 시스템이 있겠죠. 드라곤 시스템, 이 스커트에 총 6개, 2개 해서 총 6개, 백팩에 총 5개 해가지고 11개의 드라곤이 있는데 종류가 다릅니다. 총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드라곤이. 길이별로 좀 빼봤는데 이쪽에 스커트에 들어가는 형태의 제일 긴 드라곤입니다. 그래서 파츠 분할이라는 몰드도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심플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커트에 들어가는 드라곤 조금 더 짧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몰드예요. 대신에 좀 길이가 좀 짧을 뿐. 그리고 백팩에 들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드라곤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짧습니다. 파츠 분할이나 이런 거 동일하고요. 내부 몰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예 기다란 몰드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다량의 빔을 발사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드라곤입니다. 굉장히 빔의 폭우가 굉장히 많죠. 전체적으로 형태도 제일 두껍기도 하고요. 얘는 뒤쪽에 스러스터까지 재현되어 있습니다. 내부 몰드나 이런 것도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파츠 조합도 상당히 화려하죠. 파츠 분할이 정말 세밀하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드도 화려하고 말이죠. 얘네들을 이제 장비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몰드들도 존재해요. 이거는 이제 덮으면은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테일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군 같은 경우는 전개까지 할 수 있는데 백팩 드라군, 스커트 드라군은 안 되지만 여기에는 이제 클리어 파츠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다양한 클리어 파츠 총 5개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다가 직접 드라군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어 파츠로 백팩의 드라군이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데 백팩만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만 아니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백팩을 장비한 상태에서 이 드라군 사출할 때 좀 더 역동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팩이 따로 가동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 가동, 좌우 가동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좀 더 역동적인 방식으로 전시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무장이라고 한다면은 피쿠스 근접 방어 기관포입니다. 어깨와 그리고 얼굴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관포인데요. 총 4개의 기관포가 있고 여기마다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피쿠스라고 써있는 테트론 실을 붙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도 그렇고 얼굴에도 그렇고 다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동률을 볼 텐데 백팩은 편의상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직접 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 회전은 굉장히 좀 부드럽기도 하고요. 회전 폭도 넓은 편이고 고개를 드는 거나 숙이는 것도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편하네요. 자, 어깨 같은 경우는 프리덤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부분이 따로 가동을 하면서 어깨가 같이 움직여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따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깨 가슴 가동이 굉장히 좀 큰 편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역시도 연장 가능합니다. 프리덤과 동일하죠. 위아래 다 연장 가능해서 이중관절로 진짜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는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더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스커트랑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슴 가동, 좌우 가동도 있고요. 전후 가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이 가슴 부분에 여기 틈이 보이죠? 이 위아래 사이에 틈이 보이는데 이게 가슴 가동과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립할 때 틈이 보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가슴 가동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리고 고관절을 뭐 스커트목 전혀 뭐 거리낌 없이 쫙 벌어집니다. 당연히 쫙쫙 벌어지죠. 자, 그리고 다리를 들기 위해서 이 고관절의 프리덤과 동일한 기믹이 존재합니다. 고관절 자체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기믹인데요. 이렇게 이 기믹 때문에 파손율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프로비던스 같은 경우는 이 기믹을 위로 끝까지 올려놓은 상태는 차렷을 못해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걸려버려요. 허벅지랑 프레임이랑 걸려서 팔자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놓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매뉴얼 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 자체가 앞뒤로 움직이긴 좀 빡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의하세요. 다리 드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 뒤로 뻗는 것도 편하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관절 방향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무릎의 이중관절을 이용을 해서 역시나 굉장히 크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발목 가동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접지 않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강도, 타이트한 느낌들, 이 관절들이 다 튼튼하거든요. 발바닥이 가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살짝 뻗어나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굽히거나 펴거나 다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손목의 가동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 거대한 빔 라이플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목 자체가 겉부분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 더 관절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또 이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총 3중이죠. 하나, 둘, 3개 손목까지. 그래서 라이플도 편하게 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당히 화려한 기믹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을 살펴볼 텐데요. 특징 기믹 시간은 이 프리미엄 에디션이잖아요. 그죠? 프리미엄 에디션에만 들어있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자프트 베이스. 자, 붉은색의 레드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굉장히 화려한 자프트 베이스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요.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도 크고 잘 잡히는 편이더라고요. 예, 스탠드 자체의 지지대도 블랙 클리어를 사용을 해서 클리어 블랙으로 상당히 화려합니다. 끝부분에 있는 C형 파츠를 이용을 해서 프로비던스의 백팩 등 쪽 안쪽에다가 장착 그리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무게중심도 상당히 잘 맞는 편이고요. 너무 과하게만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지만 않으면은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되게 걱정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데칼이죠. 습식 데칼. 짜잔 짜자잔. 네. 참고로 이 데칼의 이 종이 사이즈는 A4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커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는 이지스 건담의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의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쪽이 블리츠와 에일 스트라이크 건담의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프리덤 건담 2.0의 습식 쭉 밑으로 내려가도 다 프리덤. 이 위쪽은 버스터군요. 중간은 버스터까지 총 6개 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프로비던스 게 없어요. 네, 프로비던스 거는 조만간 발매한다는 그 웹한정판 이펙트 파츠 세트에 들어있다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 좋았는데 자프트 베이스까지도 직접 만져보니까 상당히 화려하고 좋았는데 데칼만 없다는 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은 MG 프로비던스 건담 프리미엄 에디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 일반판에는 자프트 베이스 말고 일반 베이스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제 데칼은 없고 기본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롱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